자, 3강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37조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라는 세금이 있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신고를 안 해. 신고를 안 하면 세금이 몇 프로부터 20%. 아까 배웠잖아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죠? 그럼 20%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기한 후 뭐다? 신고를 하라. 신고를 하면 20%를 개월 수에 따라 깎아주는 겁니다. 감면. 그럼 포인트는 뭐다? 기한 후 신고만 해도 깎아줘. 납부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한 후 신고 나와 있죠? 기한 후 신고는 세 글자로 딱 적어. 무신고했을 때.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세 글자로 뭐야? 무신고. 그럴 때는 과표와 세액을 가산세를 포함해서 왜? 가산세를 깎아주려고 만든 법이죠? 포함해서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은 기한 후 신고에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효력은 뭐다? 정부가 나중에 결정해요. 정부가 3개월 이내에 나중에 결정한다. 자, 세액 결정.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정한다고요.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를 해줍니다. 깎는 내용을. 그래서 신고만 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효력은 없어요. 3개월 이내에 조사가 들어가서 정부가 결정해서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깎아준다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4번을 알아야 돼. 감면율. 감면율 4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4번, 1번, 2번, 3번. 1번은 몇 개월 이내에 한다. 1개월 이내에는 절반을 깎아줘요. 그럼 20%의 절반이면 몇 프로만 적용하겠다는 거야? 절반이니까 10%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2번은 1개월 초과 3개월, 3이니까 30% 깎아줘요. 그럼 20%에 30%니까 6%를 깎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14%만 적용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3번,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를 깎아준다. 4%, 2는 4니까.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결국 기한 후 신고는 통지하기 전까지 해야 돼. 몇 개월 이내는 거야?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는 거야. 6개월 이내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경감률은 50, 30, 20입니다. 그리고 4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건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미리 알고 고지서가 날라왔어. 미리 알고 고지서에 붙어서 가산세가 붙어서 날라왔죠. 미리 알고 6개월 이내 하면 안 깎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거기 퍼런 거야. 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산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제목이 신고예요. 신고만 하더라도 깎아줘요. 미리 알고 하면 안 깎아준다. 자, 칠판 보자고요. 자, 6개월 이내 해야 돼. 50%, 30%, 20%예요. 항상 시험은 첫 번째 거 위주로 나와요. 첫 번째 거. 1개월 이내 하면 50% 깎아주고 3개월 이내 하면 30% 깎아주고 6개월 이내 하면 20% 깎아줘요. 이게 기한 후 신고입니다. 감면율. 금방 했던 거 또 한 거예요. 자, 수정신고. 딱 적어. 수정신고는 어떨 때 하는 거야? 과소신고. 적게 신고했어. 과소신고는 했는데 적게. 그러면 몇 프로 가산세가 붙어요? 10%. 10%부터 이거를 깎아주겠다 이거지. 적게 신고한 거예요. 적게 신고.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1번. 자, 1번이 뭐다? 적을 때 적게 신고한 거야. 1번 적게 신고한 거죠? 적게 신고한 거야. 나머지는 알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자, 오른쪽 봐요. 4번 가산세 감면율만 알면 돼. 이게 복잡해요. 6가지로 구분합니다. 6가지로. 오른쪽 기억 1개월 이내 하면 90%까지 올라가. 이거는 신고했기 때문에 감면율이 높아요. 90%.
그 다음 니은은 1개월 초가 3개월 이내는 75%, 디귿은 50%, 리을은 30%, 미음은 20%, 비읍은 10%. 항상 첫 번째 위주로 공부하세요. 1개월 이내 하면 90% 깎아줘. 결국 기한후 신고는 몇 년 이내 하는 거다? 2년 이내 하는 거야. 2년 이내. 2년 이내 하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공통사항은 뭐다? 2번 밑에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감면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신고만 하는 거야. 결정은 정부가 한다고요. 있다. 신고만 하는 거야. 제목이. 납부를 안 해도 된다고요. 동시에 납부를 해야 된다. 틀려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줄이에요. 쉽게 나왔을 때 50. 여기는 신고한 거니까 자수했죠. 제대로 고쳐서 이제 90이야. 90. 50, 90. 감면율이 달라요. 그 다음 마지막 20. 2년 이내 하면 10%까지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한다고요. 그다음 처음과 끝은 암기해야 돼요. 이렇게. 출제하기 좋지 않습니까, 이거? 다음 중 감면율이 잘못된 거 섞어찌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거. 암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칠판 봐요. 자, 그래서 납부 지연가산세는 감면 있다 없다? 없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감면해 주는 거야. 납부는 감면 안 해준다고요. 1일 0.02%는 감면 안 해줘요. 납부는 감면을 안 해줘. 납부 지연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감면해 준다고요. 납부는 감면이 있다 없다? 없다. 알아들었어요? 똑같아요. 그 밑에 신고서만 제출하더라도 감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신고만 하더라도 감면 받을 수 있어요. 납부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어렵게 나왔을 때 양도세야. 양도세. 자, 무신고하면 20% 붙죠? 적게 신고하면 10% 붙잖아요. 무신고하면 20% 붙고 적게 신고하면 10% 붙죠? 알아들었나요? 무신고하면 20%를 깎아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적게 신고하면 10% 붙어 있어요. 이미 깎아주겠다는 거죠. 그거를. 근데 양도세는 어떻게 한다? 예정신고 기한 내에 무신고 과소신고하면 20% 10% 붙어 있죠? 그건 언제까지 하라? 확정신고 기한까지 하면은 뭐다? 절반을 감면해 줍니다. 양도세만 쓰는 용어예요. 자, 양도세를 어떻게 해서 무신고하면 20% 붙어 있죠? 과소신고는 10% 붙어 있어요. 예정신고를 안 했잖아. 그럼 확정신고를 하면 20% 10에다가 50%를 감면해 준다. 양도세만 쓰는 용어라고요. 양도소득세만. 자, 양도세 예정신고 강행규정이죠. 예정신고를 무신고했잖아. 20% 붙어 있어요. 과소신고 10% 붙어 있죠. 그럼 확정신고 기한까지 하면 이거는 양도세는 50%를 감면해 줍니다. 양도세 배울 때 이거 나올 거예요. 아주 출제하기 좋지 않습니까? 이거 감면율. 응? 책 보고 정리하세요. 처음과 끝. 자, 지금부터는 뭘로 들어간다? 자, 성립 확정 시기가 들어간다고요. 성립 확정 시기. 자, 책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순서가 32페이지. 성립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32쪽. 오늘 마지막 부분이네요. 32쪽. 성립 시기. 확정 시기. 소멸되는 사유를 정리를 해야 돼요. 성립이 뭐다? 모든 세금은 언제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첫 번째 줄,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 계산을 시작해야 됩니다.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추상적. 성립만 했지 확정은 안 됐죠? 그 다음 밑에 성립 시기가 쭉 나와 있잖아요. 성립 시기 딱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자, 지방세 나왔잖아요. 자, 취득세는 언제 세금 낼 의무가 발생된다? 취득할 때 성립하고 기초예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등록면허세는 니은만 알면 돼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면허는 할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재산세는 언제 성립한다? 6월 1일. 6월 1일을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기본서를 먼저 봐야 돼요. 기본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에 레저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주민세도 뭐만 알면 돼? 사업소분. 사업소분은 6하나와 구분하기 위해서 7하나에 7하나. 자동차세 이런 거 보지 말라고요. 자, 7번 지방소득세 나왔네. 지방소득세는 종부세와 별도로 10% 내는 거죠? 종합소득세의 10%.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가 종합소득세죠? 여기에 10%를 낸다. 즉,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를 줄여서 뭐라 그래? 본세. 본세에 10%가 붙죠? 그럼 본세가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성립한다고요. 지방소득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를 뭐라 그래요? 본세. 그래서 본세가 확정되면 성립되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성립한다고요. 자, 지방소비세는 뭐라 그랬어요? 부가가치세, 소비, 부가가치세의 일부죠? 그럼 부가가치세가 성립되면 같이 성립되고. 자, 그 다음 나왔다. 지방교육세 세 글자로 적어요. 부가세. 자, 부가세도 본세와 함께 성립하죠?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본세. 그래도 본세랑 같이 성립합니다.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고요. 그 다음 가산세 나와 있죠? 가산세 별 딱 붙여요. 가산세 딱 붙이라고요. 가산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빼고 미음부터 알아요. 자,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미음 먼저. 그럼 가산세도 본세가 늘어나니까 그거요. 가산날 지방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본세. 줄여서 본세라 그래요.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미음부터 해서요. 따라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본세가 늘어나는 게 뭐다? 지방교육세. 그 다음 농특세, 부가세죠?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고요. 그리고 가산세도 본세가 늘어나죠?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가산세도 본세랑 이것도 본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본세의 10%죠? 지방소득세. 그래서 공통은 뭐다? 본세랑 같이 성립해요.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네 가지는 지방교육세, 농특세를 부가세라 그래요. 본세랑 같이 성립합니다. 그럼 가산세도 본세가 늘어나는 거지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지방소득세도 본세의 10%죠. 본세가 성립하면 10% 낼 의무가 생긴다고요. 네 가지는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말기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9번 지방교육세, 9번 부가세죠. 본세를 길게 얘기해서요. 못 알아듣게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9번 줄여서 뭐다? 본세. 그 다음 7번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나와죠? 그 과세 표준되는 소득이 뭐야? 본세야.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미음 가산세. 가산세도 본세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본세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가산할 지방세. 줄여서 뭐다? 본세. 두 번 했어요, 지금.
본세를 다르게 얘기했다고요. 못 알아듣게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취득세 여기 봐.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안 하죠? 신고납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죠? 이거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할까요?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성립하는 겁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언제 세금 낼 의무가 생겨?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10, 20, 40이부터요. 그래서 이게 뭐다? 10번의 기억이야.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 받았어. 참고. 그럼 이거는 언제 성립해?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할 때 성립합니다. 이거 20, 10, 40은 언제 성립해? 신고기한이 경과할 때 10, 20, 40이 붙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자, 납부 지연가산세는 언제부터? 일수로 따지죠? 이것도 납부 기한이 경과할 때 붙잖아, 이거. 근데 하루마다 붙는 거예요. 하루마다 일수로. 납부도 안 했잖아. 그럼 언제 붙는 거야? 납부 기한이 경과할 때 붙는데 하루하루 1일마다 붙어요. 이거 일수. 그래서 니은이 그 얘기야. 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 안 했다. 이거 납부 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부터요.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 0.22씩 붙죠? 1일마다 이거 일수. 됐습니까? 자, 디귿 칠판 봐요. 자, 칠판 보라.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다. 고지후. 자,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몇 프로 붙는다 그랬어요? 3%. 자, 고지서가 납부 기한이 있죠?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가산금. 이거를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 3%. 그럼 3%에 대한 가산세죠? 지방세는 뭐라 그래요? 가산금, 고지후 3%. 이 3%도 결국 뭐야?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붙는 거야. 3%.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납부를 안 하죠? 하루만 늦게 내더라도 3% 붙잖아. 3% 붙어요. 그럼 이 3%는 언제 붙는 거야?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무조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디귿 몇 프로 나왔어 이거? 이거 납세 고지서에 따른 옆에 적어 3%를 얘기하는 거야. 3%를 얘기하는 거야. 3%는 무조건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붙는 거야. 포인트가 뭐라고요? 고지서. 디귿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경과할 때 몇 프로? 3%. 됐습니까? 이거 3% 이거 3%. 납부 지연가산세 3%예요. 자, 여기 봐. 자, 납부를 안 하면 3% 붙잖아요. 언젠가는 납부하죠? 언젠가는 납부할 때 이럴 때는 1일마다 붙어요. 1일마다. 얼마? 150만 원 이상은 1일마다 붙는다고요. 그래서 리을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방세는 얼마 이상부터? 30만 원. 국세는 얼마 이상부터? 100만 원 이상. 150 이상. 그래서 지방세는 1개월마다 붙어요. 근데 지방세는 가산금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성립 시기가 없어. 연체이자니까. 그래서 이거는 개정이 됐는데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가산금은 뭐다? 가산금은 성립 시기가 없다고요. 이자기 때문에. 가산세만 성립 시기가 있어요. 이거는 개정됐는데 시행은 2년 후에 합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국세에서 자세하게 국세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11번 나와 있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도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 줄여서 뭐다? 본세. 본세랑 같이 성립하고. 자, 그 다음 밑에 수시.
수시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뭐가 붙어야 돼? 사유가 꼭 붙어야 돼요. 사유가 꼭 붙어야 된다고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국세. 자, 10번. 자, 국세를 잘해야 돼요. 지방세는 가산금이 섞였기 때문에 헷갈려요. 자, 10번. 자, 국세요. 10번. 10번 나와 있어요. 자, 뭐 신고했다? 자, 뭐 신고했잖아? 그럼 언제 성립해?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할 때 붙잖아요. 뭐 신고 20%. 뭐 신고 이거. 뭐 신고했죠? 그럼 신고 기한이 경과할 때 붙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디귿 3%. 3%잖아, 3%. 3% 나와있지, 이거 3%. 이거 봐, 3%. 자,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신고기한 안에 납부 안 하면 20씩 붙죠? 자, 고지서가 날라왔어. 납부 안 했어. 뭐가 붙어? 납부지연 가산세, 이거야, 3%. 3%라고요, 니은. 이거 납부잖아, 납부. 니은은 뭐다? 하루하루 붙는다 그랬어요, 아까. 1일마다 10만 원 25. 그래도 기역 니은은 지방세랑 동일합니다. 기역은 무신고 가산세고 니은은 하루하루 납부지연 가산세요. 어떻게 붙는다?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 1일마다 그날 이거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 붙는다고요. 그래서 1번 기역 니은은 지방세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3번을 알아야지 이제. 이거 3% 가산세. 3%. 그럼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 가산세 3%. 그럼 언제 붙는 거야? 하루라도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무조건 3% 붙는 거예요. 그러나 디귿을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래? 가산금이라 그래. 가산금은 성립시기가 없어요. 이자니까. 국세에서는 3% 가산세예요. 이거. 납부지연 가산세. 디귿.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가산금. 자, 왜 보세요? 언젠가 납부하지 이제? 언젠가는 납부하면 하루마다 또 붙어요. 하루하루 5년간 붙어요. 하루하루 붙는다고요. 자, 디귿. 그래도 디귿 3% 붙었죠? 자, 그 다음 리을. 원천징수는 알 필요 없고 지연일수마다 10만 원당 25. 22로 고쳐야지. 22로 고쳐야 돼. 중요한 거는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 붙는 거라고요.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국세, 가산세 성립 시기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정리했어요. 자, 잘 봐요. 기역. 신고를 안 했다. 신고를 안 하면 신고기한이 경과할 때 붙는 거야. 1번 0.025 이렇게 알아들었나요? 아니다. 이게 신고를 안 하면 신고기한이 경과할 때 이렇게 붙죠? 그 납부까지 안 한다. 납부까지 안 하면 일별부터요. 일별 이렇게 붙잖아요. 그래도 고지서가 날라와.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납부를 안 하면 이번에는 3%로 붙어요. 그래도 납부를 안 해. 언젠가는 납부하면 또 일별 붙죠. 0.025. 그래서 0.025%를 뭐라 그래요? 0.02%가 니은이야. 1일마다 10만 원당 25가 붙는 거죠. 이거를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기한이 경과 후 1일마다 붙는다는 뜻이에요. 뭐 1일, 일별은 1일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계속 붙어간다고요. 일별 가산세를 얘기한다. 니은은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 10만 원당 22씩 붙어가잖아요. 결론이 이거 뭐다. 이해는 언제부터?
신고 안 했잖아. 신고기한이 경과할 때. 2에는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 이 3%는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이것도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에 나왔잖아요.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 여기 봐요. 자, 무신고했다. 이거 언제부터? 신고기한 경과할 때. 0.02는 언제부터?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 3%는 언제부터?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납부하죠. 언젠가는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 그럼 나머지는 언제 붙는 거야? 미음은. 본세랑 같이 가산날 국세,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붙어요. 나머지는. 자, 성립식이 끝났네요. 끝났어요.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34쪽에 뭐를 알아야 돼? 7번을 알아야 돼. 인지세. 7번.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 작성할 때 인지를 첨부하죠? 그럼 자동적으로 성립하고 자동적으로 확정됩니다. 인지세는 계약서 쓸 때. 7번. 고급스럽게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성립식이 끝났네요.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체계는 지금 떨어져 있어. 자, 이렇게 성립하면 칠판 봐요. 세금 계산을 시작해서 얼마라고 확정지어야죠? 얼마라고 확정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신고하는 세금은 누가 결정해?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근데 무신고하죠? 무신고하면 누가 결정해죠?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확정 방법이에요.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면 무조건 확정되는 거예요. 안 하면, 무신고하면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됐죠? 그 다음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언제 확정돼?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고, 종부세도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죠? 단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 할 수 있어? 신고. 신고할 때 확정되면 정부 결정은 없어져요. 원칙은 정부 결정이다. 신고하면 정부 결정은 없어지는 세금은 뭐가 답이다? 종합부동산세. 자, 소득세 요거 제일 중요하지? 자,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하죠? 언제 성립합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래서 34페이지 1번 딱 별 붙여야지. 소득세. 자,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고요. 12월 말일 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12월 말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소득을 지급할 때 성립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는 언제라고요? 12월 말일. 또 과세기간은 1년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자, 그 다음 건너뛰고 종부세. 종부세는 재산세와 똑같죠? 과세기준일. 그 다음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그 다음 9번도 알아야지. 부가세. 9번. 농특세는 국세잖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가세는 본세랑 같이 성립해요. 그 다음 본세. 맞잖아요. 그러나 지방세는 본세를 길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본세 똑같아요. 본세. 가산세 했고. 됐어요? 됐잖아요. 자, 그럼 여기 봐.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요? 자, 이런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본세죠. 그럼 본세는 언제 확정돼? 본세의 확정 방법에 따라 확정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신고할 때는 같이 신고할 때 확정되고, 정부가 결정할 때는 같이 결정할 때 본세 확정 방법에 따라 같이 확정되는 거예요. 본세 따라다니니까. 알아들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성립 확정 끝났네요.
자, 이번에 34쪽이 가산세 처리 잘하세요. 어렵게 나왔을 때 34번 가산세 정리 잘해야 돼요. 기억은 뭐다? 무신고 과산세는 언제 성립한다?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성립하죠. 당연히. 니은은 납부도 안 했죠? 그럼 1일마다 10만 원당 20이죠?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 붙는 거예요. 그리고 디귿은 이제 고지 후 고지서 날라왔잖아. 납부를 안 해. 몇 프로부터? 3%. 그럼 3% 납부 지연 가산세는 결국 뭐다?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무조건 붙는 거예요. 언젠가는 납부하지. 납부하면 또 붙어. 리을 1일마다 붙는 거예요. 그날이 경과할 때 또 붙는다고요. 지금 5번 했어요. 5번. 그만할래요. 자, 그 다음 16번 소멸. 여러분들 기본서는 40페이지 배운 거 정리하는 거예요. 자, 40페이지. 자,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조세 채권이 소멸되는 사유죠. 자, 첫 번째 납부하면 없어져요. 두 번째 충당되면 없어집니다. 돈 내고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납세무가 미실현, 돈은 안 냈지만 법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죠. 조세 채권이 뭐가 있다. 부과, 취소. 철회하면 안 돼요. 취소. 그 다음 제척기간이 만료. 그 다음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뭐야? 제척기간이에요. 만료돼도 없어져. 그리고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없어지네요. 그럼 칠판 보세요.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다? 5가지예요. 5가지 펼치면 돈 내고 없애는 거, 납부 충당. 돈을 안 냈지만 법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죠.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절대 소멸되는 사유가 아니다. 부과, 취소, 처리하면 안 돼요. 글씨 잘 읽어야 돼요. 제척기간이 뭐예요? 제척기간이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세금을 내라고 부과를 해야 돼. 지나면 만료되면 소멸됩니다. 그 다음 소멸시효가 뭐다? 이제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잖아요. 세금은 죽을 때까지 못 걷습니다. 제척기간이 뭐라고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 안에 세금 내라고 부과를 해야 돼요. 그럼 부과를 하면 이제 거두어야 돼요?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소멸시효야. 그럼 소멸시효도 완성되면 세금 낼 의무가 소멸된다고요. 5가지밖에 없어요. 납세자 사망 있다 없다? 없다. 법인의 합병 이런 거는 승계사유예요. 소멸사유가 아니라. 그다음 밑에 납세자 사망 이런 건 소멸사유가 아니야. 승계. 상속인이 승계받으면 세금 내야 돼요. 법인의 합병도 신설법인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결손처분 이런 것도 소멸사유가 아니라고요. 자관 소멸사유는 법에 몇 가지가 있다. 5가지밖에 없다. 자, 그럼 제척기간에 연수를 알아야죠? 연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박스만 알면 되잖아요. 기타 국세만 알면 돼. 기타 국세. 박스에 자, 사기부정은 몇 년 안에 부과해야 돼? 10년. 무신고는 무칠내 몇 년? 7년. 그럼 나머지는 5년입니다. 딱 3가지예요. 출제되는 게. 자, 칠판 보자고요. 자, 사기부정은 열받으니까 몇 년 안에 부과를 해? 10년.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를 물어보면 15년이에요. 이렇게 길어져요. 자, 그 다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3글자로 무신고. 무신고는 몇 년? 7년. 상속세, 증여세는 1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의 경우는 몇 년? 5년. 그래서 일반적인 조세, 상속세, 증여세 빼고는 5년이에요.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된다. 그러나 무신고하면 늘어나야 7년. 사기부정은 더 늘어나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단 상속세, 증여세는 7년, 5년이 없어요. 연수가 이렇게 길어요.
그냥 뭐가 돼야 돼? 이 세 가지가 돼야 된다고요. 일반적인 조세, 상속세, 증여세 빼고.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제척기간이 7년, 5년 있다 없다? 없다. 알아들었습니까? 네, 프린트 한번 봐요. 프린트 한번 보라고요. 오늘 프린트. 제척기간. 오늘 프린트 나와 있죠? 자, 상속세, 증여세는 제외. 국세, 지방세 똑같죠? 사기부정은 10년.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는 15년으로 늘어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무신고는 7년. 상속세, 증여세는 10년이에요. 위에 해당하지 않을 때 뭐 적게 신고 5년, 포인트가 5년, 7년, 10년, 괄호는 상속세, 증여세네요. 자, 그 다음 지방세, 사기, 부정 10년. 자, 10년이 10년.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무신고 7년. 나머지는 다 5년. 국세랑 똑같다고요, 위에 거랑. 근데 지방세는 어렵게 나왔을 때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으로 밑줄고 취득으로 취득세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이라고요.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건 뭐다? 무신고. 그래서 다음에 취득은 점점 상속 증여받으면 취득세 내야죠. 무신고하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명의신탁하더라도 취득세 내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7년이 아니다. 그러나 이거를 뺀 나머지 일반적인 무신고는 밑에 7년이라고요. 가운데는 무신고한 거예요. 이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어떨 때 상속증여 원인 명의신탁 취득세를 무신고하면 7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늘어난다. 10년으로 늘어난다. 그 뜻이에요. 일반적인 무신고는 몇 년? 7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여기 봐. 뭐를 알아야 돼? 사기부정 열받아요. 10년. 무신고는 무칠래 7년. 나머지는 5년이에요. 5년. 자, 그 다음 칠판 보세요. 자, 이게 3번 출제됐습니다.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척기간의 기산일. 5년, 7년, 10년 따질 때 시작일이죠? 잘 들어요. 신고하는 세금은 언제부터 5년을 따진다? 다음 날. 그 다음 결정하는 조세, 재산세, 종부세는 결정하죠? 언제부터 5년, 7년, 10년을 따져? 납세 의무 성립일. 몇 월 며칠? 6월 1일부터 따져요. 이게 3번 출제됐어요. 신고하는 세금은 5년을 언제부터 따져? 신고기한 다음 날이 꼭 붙어야 돼요. 결정하는 조세.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재산세, 종부세는 5년을 언제부터 따진다? 다음 날 하면 안 돼요. 납세 의무 성립일. 납세 의무 성립일. 몇 월 며칠? 6월 1일부터 따진다고요. 납세 의무 성립일이 며칠이에요? 6월 1일. 재산세를 안 내죠. 네? 결정하는 조세. 자, 그 다음. 자, 소멸. 사유로 들어간 소멸 사유 했어요, 지금. 지금 소멸 사유 끝났다고요. 자, 그 다음. 잠깐, 프린트로 뭐를 볼까요? 프린트. 소멸 시효. 자, 소멸 시효는 연수만 알면 돼. 자, 소멸 시효. 국세는 국세, 지방세. 원칙이 몇 년, 몇 년? 5년, 5년에 걷어야 돼요. 단 5억 이상의 국세는 몇 년 안에 걷어야 돼? 10년.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은 10년. 국세는 돈을 거둘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죠. 원칙은 5년, 5년.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5억 이상은 10년. 5억이 안 되는 건 5년. 5천만 원 이상은 국세라고요. 그럼 이 5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둘 다 다음 날, 다음 날이야.
둘 다 다음 날이에요. 그러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둘 다 다음 날 하면 큰일 나요. 결정하는 조세, 재산세, 종부세는 납세 의무 성립일 6월 1일을 뜻합니다. 소멸시효는 숫자만 기억하면 돼요. 5년을 언제부터 시작한다? 다음 날. 그러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날. 그러나 결정하는 조세는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따진다고요. 자, 근데 거기 어렵게 나왔을 때 시효의 중단이라고 나왔잖아요. 시효의 중단, 시효의 뭐라고 나왔어? 정지. 자, 일단은 책을 한번 보자고요. 41쪽. 제척기간의 기산일. 41쪽. 제척기간이 뭐라고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1번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신고 납부는 두 번째 줄 신고 기한의 다음 날.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2번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외에 지방세 뭐가 있다? 재산세, 종부세. 왜니까 지방세, 재산세, 종부세는 언제부터 5년을 시작한다? 납세 의무 성립일. 몇 월 며칠? 6월 1일. 자,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소멸시효. 박스 나왔다. 소멸시효가 뭐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간.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을 뭐다? 소멸시효라 그래요. 그럼 금액 갖고 연수를 따진다고요. 박스. 원칙이 몇 년? 5년이에요. 그럼 5천만 원 이상은 10년. 국세는 5억 이상은 몇 년? 10년. 5억이 안 되는 거는 5년이라고요. 5천만 원과 5억은 헷갈리지 마세요. 자, 밑에 소멸시효 기산일 책 나왔죠? 무조건 다음 날이야. 1번도 뭐다? 다음 날. 오른쪽 2번도 뭐다? 다음 날. 다음 날이라고요. 그러나 제척기간은 둘 다 다음 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양괄호 4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어렵게 나왔을 때 이 중단 정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렵게 나왔을 때 중단 정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제척기간에는 중단 정지 사유가 없다고요. 중단 정지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만 쓰는 거예요. 왜? 돈 걷는 게 목적이니까. 소멸시효에는 중단, 정지가 있어요. 제척기간에는 없어요. 제척기간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의의가 뭐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5년 되기 전에 권리행사로 볼만한 사실이 생기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효력을 밑줄고 효력을 상실. 중단 사유 종료로부터 새로 시효가 밑줄고 새로 시효가 진행되는 것. 자, 중단은 뭐가 있어요? 자, 중단은 뭐가 있을까요? 왜 이런 법이 만들어서 세금을 포탈하려고 있는 자입니다. 세금을 띄어먹으려고 작정한 자는 중단이란 법을 만들어서 다시 5년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정지는 왜 만들었어? 세금 낼 의사가 있어. 세금 낼 의사가 있으니까 어다 정지 나와 있죠? 정지 나와 있어요. 정지 진행을 일시 멈추게 하고 그 사유가 해제되로부터 다시 계속하여 밑줄고 나머지 기간만 진행. 이게 포인트예요. 자, 여기 보자고요. 기산일 다음 날이죠. 원칙이 몇 년 안에 통과돼야 돼? 5년. 원칙은 5년 안에 통과돼야 돼요. 기산일부터 자, 이렇게 해서 4년 버텼다고요. 4년
경과됐어요. 몇 년 버텼다? 4년 버텼어요. 그럼 몇 년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낸다. 1년만 버티면 세금을 안 해. 4년 진행됐어요. 그럼 원칙은 1년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나 중단 사유가 되면 이거를 인정을 안 해. 알아들었나요? 인정을 안 하고 다시 몇 년을 진행한다? 5년.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정지 사유가 될 때는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죠? 4년을 인정한다. 그래서 나머지 몇 년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내는 거다. 1년. 그거예요. 다시 진행하는 거고 이거는 나머지만 진행하면 된다고요. 자, 그럼 뭐만 알면 돼요? 중단 사유. 4가지만 알면 돼요. 거기 4가지 나와 있죠? 4가지 나와 있잖아요. 자, 중단 사유. 양괄호 4번. 납세, 고지. 고지서가 날라와. 그럼 다시 5년 시작해요. 그래도 안 내면 독촉장이 날라와. 또는 최고장. 그래도 안 내면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해. 그럼 마지막은 뭐가 들어가? 압류. 세금 달라고. 왜 이런 행동에? 세금을 띄어먹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된 사유는 4가지예요. 고지서가 날라왔다. 다시 5년을 시청합니다. 최고장이 날라왔다. 다시 5년을 시작합니다. 알아들었어요? 교부 청구를 시청하면 다시 5년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압류가 들어가요. 나머지 모자라면 다시 5년을 시작한다. 그래서 중단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밖에 없고 나머지는 정지야. 정지가 뭐다? 세금 낼 의사가 있죠. 나머지 갖고. 자, 뭐를 신청해? 밑줄 그어. 분할 납부 기간. 그 분할 납부하겠다. 세금 낼 의사가 있죠. 나머지 갖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징수를 유예시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 알아들었나요? 천재지변이 일어나. 그럼 징수를 유예시켜줘야죠. 이런 거는 나머지 갖고 따진다. 그럼 연부를 신청해. 세금을 연으로 나눠서 내겠다. 다 이런 것들은 뭐다?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1번 기역부터 시효까지는 포인트가 뭐다? 기간이야. 기간자가 들어가면 정지사유다. 기간자가 없는 거는 중지사유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다 기간이 들어갔어요. 다 기간이 들어가지 않아요? 시효도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하면 안 돼. 6개월 이상. 그래서 체류 기간 6개월 이상. 세금 내기가 힘들잖아. 6개월 이상 하면 나머지 기간 갖고 따진다. 다 기간이요. 그럼 기간자가 없는 거는 뭐다? 중지사유. 중단사유죠. 기간자가 있는 거는 뭐다? 정지사유. 이렇게만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46페이지. 지방세와 타채권과의 관계.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지방세와 타채권 관계. 자, 여기 보세요. 자, 국세와 지방세는 조세죠? 조세와 일반 채권이 부딪히면 원칙은 뭐가 우선한다? 세금이 우선한다. 근데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막 어지럽잖아. 글씨가. 이거 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자, 법정기일 전후 담보된 채권과 배당 순위가 있어요. 자, 갑소요 건물입니다. 의리,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정부 세금을 체납했네요. 세금을 체납했다. 그래서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조세 채권이죠. 그리고 저당권을 뭐라 그래요? 피담보 채권이라 그래요. 용어 알아들어요? 저당권 등을 피담보 채권. 그 다음 세금을 체납했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조세 채권. 용어 정리됐나요? 그럼 세금을 안 내면 지자체나 국가는 압류가 들어가죠? 압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매각합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럼 매각 대금이 결정되죠? 그래서 압류에서 매각 대금까지 결정된 비용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체납처분비, 강제징수비. 그래서 지방세는 체납처분비, 국세는 강제징수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매각대금이 100억이 결정됐다. 배당대금 순위를 결정해야죠. 그럼 무조건 강제집행비용은 뭐다? 1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1순위로 당연하죠. 그 다음 2순위가 뭐예요? 2순위가 시험은 안 나오지만 2순위가 최우선 변제권, 먹고 사는 비용, 3개월 임금 이런 거, 3년치 퇴직금, 그리고 소액 임차보증금 이런 거는 2순위가 돼요. 최우선 변제권. 그럼 3순위부터가 세법 문제예요. 그래서 3순위가 어떻게 1순위는 뭐다? 체납처분비, 강제징수비용. 2순위는 최우선 변제권,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 소액임차 보증금도 세금보다 미리 걷어야겠지? 자,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는 조세 채권과 피담보된 채권이 경합을 벌이죠? 경합을 벌였을 때 뭐를 정해야 돼? 순서를 정해서 걷어간다고요? 그럼 우리가 조세 채권을 뭐라 그래요? 법정 기일이라 그래요. 조세 채권을 법정 기일이 뭐다? 일반인들이 조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시점이에요. 법정 기일이 조세 채권이다. 그럼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뭐다?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 기일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신고일이 법정 기일. 그럼 신고한 순간 세금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이 있죠?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야. 재산세, 종부세 이런 거. 그럼 고지서가 날라오면 세금의 존재를 알 수 있잖아요. 법정기일. 잘 봐요. 법정기일 전에 뭐가 먼저 와 있어? 저당권. 그럼 어떤 게 우선해? 빠른 거. 그럼 뭐가 우선한다? 저당권이 조세 채권보다 우선한다. 빠른 거예요. 빠른 거. 근데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먼저 와. 그럼 뭐가 우선해? 이럴 때는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 둘 중 빠른 거.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와. 뭐가 우선해? 저당권.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와. 뭐가 우선해? 전세권이 조세 채권이 우선하는 거야. 둘 중 빠른 거. 자, 이게 취득세야. 취득세랑 저당권이 부딪혔어. 자, 취득세가 법정기일이 뭐야? 신고일이야. 그러면 저당권과 부딪혔을 때는 뭐가 우선해? 저당권이 취득세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법정기일 후야. 취득세는 신고일이지? 후에 저당권이 등기했으면 이럴 때는 뭐가 우선해? 취득세가 우선하지. 이럴 때는 취득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둘 중 빠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법정기일 전 이거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오면 세금은 후순위가 돼버리죠? 후순위가 되면 국가 살림, 나라 살림 어렵잖아.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오더라도 무슨 세금?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저당권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조세 채권이 항상 우선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게. 자, 여기 봐, 여기. 자, 법정기일 전에. 이게 재산세야. 이거는 재산세야. 자, 법정기일, 재산세.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죠? 저당권이 먼저 와 있어. 그럼 뭐가 먼저 우선 받는 거야? 저당권이 재산세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재산세는 후순위가 돼버리잖아. 그럼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재산에 부과된 세금. 그래서 몇 개 있어? 재산세,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소방분,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냥 지방교육세 하면 틀려. 뭐의 지방교육세다? 재산세에. 그럼 재산세랑 같이 가니까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피담보된 채권의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뭐다?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이거 위주로 나오는 거야.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나는 조세를 찾아라 그러면 이해를 찾아야 되고, 우선 나지 아니하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신고하는 세금이 답이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둘 중 빠른 걸로 가요. 우선 나는 조세를 찾아라 그러면 이거 되고, 그 얘기라고요. 여러분들 프린트 한번 볼까요? 자, 오늘 프린트 4번. 자, 포인트 딱 찍혀 있어요. 4쪽. 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먼저 와 있죠? 그러면 뭐가 우선해? 저당권이 조세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얘기야. 저당권이 우선한다고요. 우선 변제된다.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먼저 했으면 전세권이 조세보다 우선 변제된다. 이거라고요. 여기 봐 이거.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했으면 세금보다 저당권이 우선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뭐야 거기 옆에 다만 나왔잖아요. 나와 있어요? 즉 법정기일과 등기 등록일 선후에 의해서 판단된다. 둘 중 빠른 거. 그 얘기예요. 둘 중 빠른 거. 선후에 의해서 우선 순서를 정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거기 박스가 나왔잖아요. 다만 나왔잖아요.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조세 나와 있죠? 나왔잖아 이거. 저당권 등의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조세가 우선한다라는 뜻이에요. 재산에 부과된 세금. 그러다 결론.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나는 세금을 찍어라 그러면 이거 답이고, 우선하지 아니하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신고하는 세금이 답이에요. 신고하는 세금은 설정 순서에 따라 빠른 거를 우선 배당받는다고요. 그다음 밑에 나왔네. 신고하는 세금은 법정기일이 언제야? 신고일. 결정하는 조세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의 조세채권. 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요. 취득세는 뭐가 우선해? 취득세는 둘 중 이럴 때는 저당권이 취득세보다 우선하죠? 이럴 때는 취득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그 다음 재산세는 이거를 무시하고, 알아들었나요? 항상 재산세가 우선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48쪽 박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48쪽 양괄호 3번 박스. 재산에 부과된 세금 나와 있다. 재산에 부과된 세금 48쪽 박스 위에 양괄호 3번 법정기일 전에, 항상 전에 저당권 등 설정하는 경우라도 설정일자 등의 광고 국세 또는 지방세가 우선한다. 박스 재산세 1번, 2번, 3번, 4번 나와 있죠? 이렇게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지역자본시설세 소백문. 자동차세도 자동차란 재산에 부과됐다.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다. 참고. 4번 지방교육세는 어디에 지방교육세다?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그 오른쪽 종부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도 재산에 부과된 거죠. 이런 게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다. 자, 마지막 문제 한 번 풀고 수업 마치자고 한번 풀어봐요. 밑에.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건. 자, 먼저 뭐를 물어보는 거야? 재산에 부과된 세금. 재산에 부과된 세금 무조건 우선하죠? 그거를 물어보는 세금이잖아요. 자, 종부세 O, 취득세 X. 취득세는 신고하는 거잖아. X. 등록면허세 신고하니까 X. 그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하니까 X. 소방분 O. 그럼 몇 개예요? 2개.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 또는 피담보된 채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결정되겠죠? 그럼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 그러면 조세 채권 간에도 우선순위가 있어. 지방세도 섞여 있고 국세도 섞여 있죠? 그럼 조세 채권 간에 우선 순서도 있다고요. 그럼 A 세무서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갖고 있어요. 알아들었나요? A 세무서는 담보로 갖고 있다고요. B 세무서는 이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간 거야. 그 다음 C 지자체는 세금 달라고 이걸 매각하면은 교부 청구한다. 그래서 과세권자들이 이 건물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A 정부는 담보로 잡혀 있고 담보로 잡았고 B 지자체는 뭐다? 압류만 들어가고 C 지자체는 압류도 안 들어가고 이걸 매각하면 교부 달라. 그럼 순서를 정해야죠. 1순위는 담보, 2순위는 압류, 3순위는 교부 청구. 담보가 항상 1순위예요. 그 다음 압류, 그 다음 교부 청구 순서대로 배당을 받습니다. 조세 채권 간의 우선순위라고요. 됐어요? 그럼 조세 채권도 이제 우선 이제 순서가 결정되면 돈을 걷어야죠. 징수금. 항상 1순위는 체납처분비야. 세금보다 앞서는 게 체납처분비예요.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 그 다음 뭐다? 지방세. 그 다음 뭐가 있다? 가상금이 살아있어요. 지방세는 이자는 3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프린트에 나와 있어요. 자, 조세 채권 간에도 뭐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담보가 1순위다. 압류가 2순위다. 교부 청구 3순위죠. 그리고 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야. 매각대금을 징수할 때 순서는 강제 집행비용, 체납처분비가 1순위예요. 그 다음 지방세, 그 다음 연체이자로 간다고요. 순서. 자, 오늘 여기까지 했네요. 자, 오늘 굉장히 어려운 거 고급까지 거의 들어갔어요. 자관 프린트 잘 보시고 자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10월 달에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